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땅 한 평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자 미움이 어떻게 기적 같은 사랑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훈훈한 증명입니다. 주인공 정우진 씨와 아내 민서 씨는 서울의 살인적인 경쟁과 빚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용한 시골 마을 대청리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농가 주택을 구입하고 행복한 귀농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맑은 공기가 아니라 경계심 가득한 시골 주민들의 텃세와 첨예한 땅 분쟁이었습니다. 정우진 씨 부부는 자신들이 구입한 집 앞에 난 유일한 진입로를 당연히 마을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웃집 박만복 할아버지는 삽을 들고 나타나 차를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이 길은 당신 땅이 아니야. 돌아다니라고 했잖아. 내 땅 한 치도 밟지 마. 이 한마디는 정우진 씨 부부의 시골살이 로망을 산산조각 냈고 1년 동안 지속될 지옥 같은 이웃 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분쟁은 단순히 길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는 정우진 씨 부부가 마을에 물을 쓴다며 꼬투리를 잡았고 정우진 씨가 심은 고추밭의 방향까지 트집 잡았습니다. 도심의 치열한 경쟁을 피해온 정우진 씨는 겨우 이런 시골에서까지 라는 분노와 함께 텃세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법적인 지식과 도시에서 배운 논리로 박 할아버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이들의 분쟁은 마을 전체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희대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분쟁의 반전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가 그토록 집착했던 길과 땅 뒤에는 사실 할아버지의 슬픈 사연과 마을 전체의 운명이 걸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그 비밀을 파헤치면서 이들의 미움은 놀라운 협력과 화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 결과 가난하고 고립되었던 대청리 마을 전체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연 정우진 씨는 박만복 할아버지의 악랄한 텃세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그 첨예했던 분쟁의 이면에는 어떤 슬픈 사연과 감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미움과 분노로 얼룩졌던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을 전체를 부자로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통해 그 희로애락의 반전 드라마를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뀐다는 진리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대청리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응원의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깊은 공감을 기대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40대 초반 정우진 씨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한때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회사는 파산했고 빚만 수억 원을 짊어졌습니다. 40대 초반 아내 민서 씨와 정우진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서울의 작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경북 산골의 대청리라는 작은 마을의 낡은 농가를 헐값에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흙을 밟고 살며 빚을 갚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청리의 첫인상은 푸른 산과 맑은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기쁜 마음으로 낡은 트럭에 가구를 싣고 마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자신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은 경운기.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고 비포장된 길이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트럭을 몰고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웬 노인이 삽을 들고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70대 후반 박만복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경계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 누추한 짐승떼 같은 차를 몰고 어디를 들어오려고 해? 이 길은 당신들 땅이 아니야. 내 땅 한 치도 밟지 마. 돌아다니라고 했잖아. 정우진 씨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길 하나뿐인데요. 그리고 땅 문서를 보면 이 길은 분명히 마을 공용도로 아니었나요? 박 할아버지는 땅 문서를 펼쳐 보이려는 정우진 씨의 시도를 삽으로 저지했습니다. 문서고 나발이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은 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야. 당신들 같은 도시 것들이 와서 내 땅을 침범할 수 없어. 이 길 쓰지 말고 저기 밭고랑 옆으로 빙 둘러서 다니라고. 당신들 트럭 때문에 내 땅 흙이 깎여 나가고 있다고. 이 첫 만남은 정우진 씨 부부에게 냉정한 시골 텃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구입한 농가 주택은 맹지망디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정우진 씨는 법적 지식을 동원해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하려 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이미 마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다른 이웃들 역시 박 할아버지의 편을 들며 정우진 씨 부부를 경계했습니다. 도시에서 돈 꽤나 벌었으면 길 하나 새로 만들어서 들어와야지. 남의 땅을 탐하려 드느냐는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정우진 씨의 아내 민서 씨는 처음에는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송구스러워요. 저희가 길을 쓰는 만큼 할아버지께 사용료를 드릴게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민서 씨가 내민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단칼에 거절하며 바닥에 던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도시 것들의 오만이 바로 이 모양이야. 내 땅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당신들이 내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나에겐 모욕이야. 돌아가. 정우진 씨는 이 길 분쟁이 단순한 텃세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시골 사람들의 정서적 경계심과 땅에 대한 집착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모든 것을 잃은 정우진 씨에게 굴복이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시골에서까지 내가 밟히고 살 수는 없다고 결심하며 박 할아버지와의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골살이는 힐링이 아닌 전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길 분쟁 이후 박만복 할아버지의 텃세는 더욱 치밀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우진 씨 부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분쟁은 물고 싸움이었습니다. 대청리 마을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계곡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자신의 밭에 물을 대기 위해 물고쇼의 룰을 트려 했는데 박 할아버지는 경운기를 몰고 와 물꼬를 막아버렸습니다. 이 물은 마을의 것이지 당신들 같은 외지인의 것이 아니야. 당신들 물 쓰려면 마을 회의를 거쳐야 해. 당신들이 쓸 물은 없어. 정우진 씨는 이미 마을 이장에게 공동수도 사용료를 지불했음을 주장했지만 박 할아버지는 규정은 규정이고 정서 징쉬는 정서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정우진 씨는 할 수 없이 사비를 들여 집마당에 관정관징을 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우진 씨에게 시골 정서라는 이름의 치사함과 비합리성에 대한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일조권 및 고추밭 싸움이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낡은 농가를 리모델링하고 마당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자 박 할아버지는 또다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 거대한 패널이 내 밭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 내 고추밭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당신들 때문에 내 고추가 햇볕을 못 봐서 시들면 책임질 거야. 정우진 씨는 태양광 패널의 높이와 방향을 법규에 맞게 설치했음을 주장하며 심지어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박 할아버지는 내 고추밭은 내 심장 같은 곳이라며 고추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밭에 거대한 허수아비 떼를 세워놓고 정우진 씨의 집을 향해 노골적인 경계를 표했습니다. 세 번째 분쟁은 울타리 및 마늘 냄새 싸움이었습니다. 정우진 씨 부부가 텃밭을 가꾸기 위해 낮은 나무 울타리를 치자 박 할아버지는 이 마을의 경관을 해친다며 울타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아내 민서 씨가 김장을 위해 마늘을 다듬는 냄새에 대해서까지 항의했습니다. 도시 것들이 와서 시골의 고즈넉함을 다 해치고 있어. 마늘 냄새가 온 동네를 덮고 있어. 당신들 같은 외지인은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어. 이 모든 분쟁은 정우진 씨 부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왜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비합리적이고 치사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정우진 씨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했고 아내 민서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이웃 분쟁은 마을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대청리를 두 파벌로 갈라놓는 심각한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길 분쟁, 물고 분쟁, 일조권 분쟁. 이 모든 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자 정우진 씨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박만복 할아버지를 상대로 주위 토지, 통행권 및 경계 침범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도시에서의 경험을 살려 드론을 띄워 마을 전체의 토지 경계선을 정밀하게 촬영하고 법규와 판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박만복 할아버지의 사유지에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함을 입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서야,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아. 내가 법적으로 이 할아버지의 오만을 깨부숴야 해. 이 시골에서까지 비합리적인 텃세에 굴복할 수는 없어. 우리도 정당하게 우리 권리를 지켜야 해. 소송 소식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박 할아버지 편에 섰지만 일부 양심적인 주민들은 박 노인이 좀 너무했다며 정우진 씨를 옹호했습니다. 마을은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정우진 씨는 박만복 할아버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던 그 길과 땅의 상당 부분은 사실 할아버지가 3년 전 마을의 공용도로로 기증하려다 서류 미비로 잠시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공식적인 소유권자는 박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박영호 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아들 박영호 씨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3년 전 도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 마비 상태가 되었고 현재는 시골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그토록 땅과 길에 집착했던 것은 사실
아들의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땅을 마을에 고가로 매각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우진 씨 부부에게 길 사용료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마을 기증이 무산될 경우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이 길은 당신 땅이 아니야 라는 외침은 사실 이 땅을 팔아 아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치졸한 텃세라고 분노했던 모든 행동이 사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정우진 씨는 그제야 박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과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죄책감과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법정 소송 대신 박 할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법원에 제출하려던 소장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내 민서 씨에게 박만복 할아버지와 아들의 슬픈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서 씨 역시 그동안의 분노가 뜨거운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할아버지의 행동만 보고 그 마음 속의 절규를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돈 때문에 그 길을 막은 게 아니라 자식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그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우진 씨는 다음 날 박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할아버지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 오만과 편견으로 할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길분쟁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아드님을 돕고 싶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우진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사과에 당황했지만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정우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쌓아왔던 외로움과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악독한 놈이지. 도시에서 온 젊은 사람들을 괴롭혀서. 하지만 내 아들 영우가 3년째 병원에 누워 있어.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한다고 하더군. 그 길이라도 팔아서 아들을 살려야 하는데 마을에서 자꾸 공용도로로 기증하라고만 하니 나는 아비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정우진 씨는 박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도시에서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 역시 사업 실패 후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던 벼랑 끝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들은 돈과 땅이라는 물질적인 문제 대신 가족을 지키려는 절박함이라는 인간적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박 할아버지에게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땅을 팔지 마십시오. 대신 그 땅으로 마을 전체를 부유하게 만듭시다. 박 할아버지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척박한 땅으로 어떻게 부자가 된다는 거야? 정우진 씨는 자신이 도시에서 실패했지만 IT 스타트업 운영 경험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정우진 씨가 박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물려줄 가장 확실한 유산은 땅의 매각 대금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부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우진 씨의 진심과 기획력에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정우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분노와 텃세로 얼룩졌던 이웃 관계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공동의 목표 앞에서 뜨거운 협력 관계로 반전된 것입니다.
정우진 씨의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대청리 마을은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척박하지만 순수한 흙이라는 가장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이 흙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자연 식재료를 생산하고 자신의 IT 경험을 활용하여 온라인 흙부자 마켓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흙은 곧 금입니다. 우리는 이 흙으로 대청리 명품 고추 장아찌와 자연산 약용 나물을 만드시죠. 제가 도시에서 배운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기술을 모두 쏟아부어 마을 전체를 흙부자로 만들겠습니다. 영호 씨의 요양비는 이 사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협조였습니다. 1년 동안 정우진 씨와 박 할아버지의 싸움으로 마을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을 통해 성공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싸우지 말고 하나의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박만복 할아버지의 땅을 중심으로 공동 생산 및 수익 배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는 박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박 할아버지의 아들 사연과 정우진 씨의 IT 기술이 결합된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말이 없고 소극적이던 최 이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진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마을은 흙이 최고야. 그리고 나는 사실 농업기술대학 출신이고 수십 년간 유기농 연구를 해왔어. 내가 가진 토양 분석 기술과 친환경, 재배 노하우를 모두 제공하겠네. 박 어르신의 고추 장아찌가 맛있지만 균일한 대량 생산에는 내 기술이 필요할 걸세. 정우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이장이 단지 고집센 농부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뛰어난 농업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정우진 씨의 IT 기술과 최 이장의 농업 기술, 그리고 박 할아버지의 오랜 손맛이 결합되는 완벽한 시너지가 탄생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길은 당신 땅이 아니야라는 분노의 말을 이 길은 우리 모두의 꿈으로 가는 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우진 씨는 곧바로 대청리 흙부자 주식회사 가칭을 설립하고 박만복 할아버지와 최 이장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을 공동 주주로 참여시켰습니다. 분쟁의 중심이었던 박 할아버지의 땅은 공동 농장의 핵심 부지가 되었고 박 할아버지는 장아찌 생산 총괄장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우진 씨의 역할은 온라인 마케팅과 유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길은 당신 땅이 아니야. 텃세를 넘어선 이웃의 눈물과 헌신으로 만든 기적의 흘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 사람의 첨단 기술과 시골 장인의 오랜 손맛이라는 대비되는 컨셉은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은 박 할아버지의 고추 장아찌였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살아있는 비밀 레시피인 고추 장아찌는 온라인 마켓에서 전설의 장아찌로 불리며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텃세 부리던 노인에서 마을을 살린 장아찌 장인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정우진 씨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가장 행복한 미소로 밟았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최 이장의 유기농 나물 재배였습니다. 최 이장이 기술적으로 재배한 유기농 약효,
나물 역시 도시 소비자들의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 이장은 자신이 평생 연구해 온 농업 기술이 인정받았음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서로 협력하며 함께 일한다는 공동체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젊은이들이 흙부자 주식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다시 대청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박 할아버지, 아들 영호 씨의 요양비는 회사의 수익금으로 안정적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회사의 수익 배분 시스템을 통해 박 할아버지에게 최우선 혜택을 제공했고, 영호 씨는 최첨단 재활 치료를 받으며 병세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우진 씨를 찾아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진 씨,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야. 그 기, 그 땅이 정말 우리 아들을 살렸네. 정우진 씨 부부의 시골살이는 전쟁에서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모두 갚고 마을 주민들의 가장 존경받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대청리 마을은 이제 흙부자 마을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우진 씨는 회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박 할아버지와 최 이장 등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분쟁의 시발점이었던 박 할아버지의 사유지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의 만장일치로 영호 희망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길은 이제 박만복 할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고 마을 전체의 희망을 열어준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길을 빗자루로 쓸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온화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자신의 IT 기술과 최 이장의 농업 기술을 마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대청리 귀농귀촌 교육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정우진 씨는 이곳에서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최 이장은 친환경 재배 노하우를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젊은 인구는 다시 늘어났고 대청리는 가장 젊고 혁신적인 농촌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교육센터 설립을 기념하며 박만복 할아버지는 마을 주민 전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영호 희망길을 마을 공용 도로로 최종 기증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 길은 이제 내 땅이 아니라 우리 대청리 마을 사람 모두의 꿈으로 가는 길이네. 우진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길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다가 외롭게 죽었을 거야. 고맙다, 내 아들. 아니, 우리 모두의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네. 정우진 씨는 박 할아버지의 뜨거운 포옹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혐오하던 이웃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의지하는 가족으로 완전히 승화되었습니다. 정우진 씨 부부는 더 이상 도시에서 온 외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청리를 구원한 영웅이자 마을의 가장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대청리 마을의 이야기는 경계를 허물고 마음을 열 때 기적 같은 부부와 화합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우진 씨의 회사는 이제 전국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소식은 박만복 할아버지의 아들 영호 씨였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 끝에 영호 씨는 마침내 휠체어를 벗고 목발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영호 씨는 정우진 씨와 최 이장의 도움을 받아 흙부자 마케제 온라인 콘텐츠 제작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했던 사연을 희망의 이야기로 바꾸어 마을의 홍보,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성공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골에서 땅의 경계를 놓고 처절하게 싸운 끝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박만복 할아버지는 이제 영호 희망길을 산책하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분쟁의 역사와 화해의 기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길은 당신 땅이 아니야. 돌아다니라고 했잖아. 라는 과거의 외침은 이제 이 길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언제든 편히 오고 가시게. 라는 가장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정우진 씨 부부는 대청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마을 주민들과 함께 흙부자 축제를 열어 자신들의 성공 스토리와 화해의 기적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대청리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에 깊이 공감하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경계를 넘어 화합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사연이 당신에게 화해의 불씨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이 겪었던 이웃과의 화해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